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원고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사진이란 작가분이 촬영했는 작품이 판매가 되어서 작가한테 촬영료가, 원고료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면 작가분이 촬영했는 데이터를 사진 스톡 회사에 맡기셔야 됩니다. 사진 스톡 회사를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즘은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진을 맡기고 합니다. 이 원고 사진이 물론 많이 팔리는 것이 당연히 자연이겠죠. 자연입니다. 또 저희들이 자연을 대체적으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고 사진을 어떻게 촬영해야 조금 더 많이 팔리는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모데미풀입니다. 모데미풀인데 원고 사진으로서 촬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앵글이냐 하면 이렇게 식물 도감처럼,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촬영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감이라면 괜찮겠지만 이러한 사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록사진이라면 몰라도 이런 사진은 촬영을 해서는 판매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이 사진은 저는 24mm를 가지고 앞에 모데미풀을 놓고 뒤에 폭포가 나오고 이 폭포가 물이 흐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슬로우 셔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한기령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포토샵에서 다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그리고 이 사진이 역광입니다. 역광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여기 반사판을 하나 되었습니다. 여기 한기령풀이 좀 밝게 나오기 위해서 좀 여기 반사판을 앞에 대해서 저는 조그만한 반사판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시야를 조금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이제 가을 분위기입니다. 가을 분위기인데 될 수 있으면 가을 분위기 단풍 촬영을 하게 되면 이 떨어지는 낙엽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하기 전에 촬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 가을 분위기가 더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을 분위기입니다. 가을 분위기인데 물이 이렇게 잔잔하자면 첫째는 바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아침 일찍 가면 이렇게 물이 잔잔한 편입니다. 잔잔한 편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면 반영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 사진은 촛대바위입니다. 촛대바위는 사진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다 가본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합성입니다. 원고 사진은 합성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는 수평선이 꼭 맞아야 됩니다. 안 맞을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반드시 이 수평선을 맞춰서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이 태양이 촛대바위에 이렇게 정말로 이 그림처럼 이래 맞추자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도 엄청 고생해야 됩니다. 태양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얼마만큼 올라오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겨울 되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겨울 되면 내려가고 여름 쪽으로 되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합성을 했습니다. 합성을 해서 촛대바위에 정말 그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한백산에서 촬영한 동작꽃입니다. 이런 촬영을 제가 해서는 하면 좀 희박하다 그랬죠.
저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오른쪽에 이 주먹 큰 게 있습니다. 죽어 천년 살아 천년 하는 주먹, 이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시야를 조금 넓게 가지는 것도 꽃사진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풍경이죠. 풍경, 쉽게 말하자면 무한대핀입니다. 무한대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를 촬영하려면 당연히 저희들이 와이드 렌즈를 선택을 하겠죠. 와이드. 그리고 요즘 대부분 많이 쓰는 렌즈가 16-35 쓰겠죠. 16-35. 많이 쓰는 렌즈가 16-35, 24-70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16-35를 16mm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넓게 촬영을 하고도 남겠죠. 충분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렌즈가 새 것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오래 쓰게 되면 핀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와 멋있네. 이 사진도 원고로서 팔려도 지장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문제가 있는 사진입니다. 원본을 크게 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한대 쪽에 멀리는 좋습니다. 호사비도 좋고 외한마을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 왼쪽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핀이 어떻습니까? 핀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핀이 아웃포커스 되는 거하고 또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웃포커스가 되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축이 틀어져서 되는 것은 이상하게 나갑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핀이 나갑니다. 이런 사진은 원고로서는 값어치가 전혀 없는 사진입니다. 이런 핀이 나가는 사진은 사진 스톡 회사에 절대로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만약에 줘가지고 그 직원분들이 이걸 알면 이 작가가 소위 말해 찍힙니다. 이 문제에 있는 이 렌즈를 써서 원고에 문제 있다고 찍히면은 어떤 다음에 원고를 고를 때 제 사진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반드시 배제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풍경, 넓은 풍경을 잡을 때는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을 하면 좋습니다. 본인이 파노라마 촬영을 하거나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 것을 많이들 보실 겁니다. 제가 봐서는 파노라마 촬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넓은 범위를 촬영할 때 넓은 범위, 넓게죠. 넓게 할 때는 좋습니다. 자기 렌즈보다가 더 넓게 촬영할 때. 두 번째, 용량을 크게 만들고 싶을 때 대형 원고로 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카메라가 화소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용량 큰 것도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씁니다. 예전에는 2000만 화소 이럴 때는 용량 크게 하는데 의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카메라가 5000만 화소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용량을 크게 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처럼 와이드 렌즈로 촬영할 때는 핀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파노라마 촬영으로 해서. 이 말은 16-35, 16mm로 한 장으로 딸랑 촬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35mm를 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여러 장 촬영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로 붙이면 핀 나가는 것은 해결이 됩니다. 이래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와이드 렌즈나 휘시아이, 어안 렌즈는 촬영을 하면 핀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안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약에 봤다고 하면 24mm나 35mm로 파노라마 촬영을 해도 좋지만 50mm 가지고 해도 됩니다. 50mm를 가지고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어차피 파노라마인데 힘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촬영하면 완벽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그렇기 때문에 파노라마 촬영을 꼭 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좌측이나 우측에 핀 나가는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파노라마 촬영을 주로 합니다. 이것이 넓은 공간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24mm나 35mm로 한 번에 끝내도 되고 50mm를 가지고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두 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완벽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음 사진은 이것은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인데 이것은 35mm인지 50mm인지 제가 이것은 24mm입니다. 이건 24mm라서 이 파노라마 촬영을 이렇게 했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아래쪽은 위에 걸 복사해 뒤집어서 반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쪽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쪽은 의미가 없고 위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을 해서 했는데 여기 우측 이런 곳, 좌측 이런 곳이 핀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이 이렇게 핀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이 좌측도 핀에 문제가 없죠. 이 원고 사진은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대형으로도 쓸 수 있고 원고 사진은 거의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넓은 범위를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파노라마로 촬영해서 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용량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제가 합성했다 그랬죠. 위에 것을 복사해 뒤집었고 여기 구름도 제가 넣는 겁니다. 구름 넣는 것을 이것은 이제 포토샵에서 불러왔는 겁니다. 불러왔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구름 넣는 것을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구름 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신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레이어 여기 클릭하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휴지등 옆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 신규 레이어가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레이어 3가 생겼죠. 이 신규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야 나중에 구름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불투명도도 조정할 수 있고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브러쉬 선택했죠. 선택하고 여기 가서 이 브러쉬를 만들어서 등록하면 됩니다. 저는 이 브러쉬 있고 이 브러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브러쉬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구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 구름. 이 브러쉬는 정경색 영향을 받습니다. 정경색이 붉은색이면 정경색이 들어가고 붉은색이 들어가고 흰색이면 흰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클릭해보면 지금 여기 이 정도 흰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상단에 오퍼시티를 조정해서 브러쉬 밝기를 조정해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형성했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이 오퍼시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100% 놓고 찍습니다. 그냥 쿡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T하고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효과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지 이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브러쉬를 더 작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이 구름이 너무 선명합니다. 이것은 선명하죠. 여기 보면 원래 이 구름하고 이 구름이 너무 선명합니다.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두면 보기 싫기 때문에 필터에 가서 블러에 가서 가우시안 블러 뭐 다른 블러도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흐려졌죠. 벌써 흐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흐려졌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큼씩 이렇게
이 정도면 됐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여기서 더 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더 많이 주면 되니까.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줬는데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위치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면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이 구름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크기도 내 마음대로, 색상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기서 좀 만약에 크다 그러면 컨트롤 T를 해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또 크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조금만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 반영하면 또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렇듯이 원고 사진은 자기가 좀 감각이 있고 포토샵을 조금만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원고 사진을 한 번쯤 도전해 보시거나 아니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고 사진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입도 창출되기 때문에 사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